네, 광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이른바 코로나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민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공포감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공포라는 것은 주로 불확실성에서 오는 경우가 큽니다. 코로나19는 신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료가 저희가 부족하고 치료제도 없어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 공포감 확산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포감 확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염 위기 상황에 있는 경우에 불안감이라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가 이러한 공포감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그리고 지인에게서 코로나19의 감염 사례를 접한다든지 평소에 자주 다니던 쇼핑몰이 폐쇄가 된다든지 평소에는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 구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감염에 대한 불안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공포감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광주 지역 확진 환자가 늘면서 누적 자가격리 환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좀 예상될 수 있을까요? 네,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언제 증상이 발현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왜 자가격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면은 다른 사람 혹은 정부에 대한 분노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다 보면은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에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된 이제 환자들은 어떻게 좀 이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감염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국가와 이웃 주민들이 자가격리된 힘든 상황을 잘 견디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갑자기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그리고 가벼운 실내 운동 등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직접적인 대면은 안 되지만 화상통화나 SNS 등으로 계속적인 소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차원에서의 주요 시책들 좀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저희 광주시의 각 구에 있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각 구의 보건소와 협력해서 코로나19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나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심리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각 구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중에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기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염 위기 상황의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이 과도하게 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이제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심리 방역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은 이제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 가능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주의를 전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규칙적인 생활, 정기적인 소통이고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활동들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나 감정은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도 좀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방법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적절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전화를 주시면 되냐면 이제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서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외로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두통, 두근거림, 소화불량, 복통 이런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짧게 있다가 없어지면은 괜찮지만 증상이 계속된다거나 점차 심해지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광주시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중에 좀 정신건강 차원에서 가장 좀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네, 저희가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담 전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아마 그것이 광주시가 굉장히 신속하고 투명하게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모두가 힘들어하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이를 극복하는 힘은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연대감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 광주시가 전남대병원과 함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전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본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응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 함께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민센터장과 코로나 포비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